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이제 좀 모인 분들끼리 먼저 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저희 그 또 오랜만에 또 뵀는데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먼저 좀 나누고, 네, 저희 그 각자 보내주신 그 공감 인터뷰랑 활동 계획서 조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머리가 많이 길었다고 이렇게 다정님 머리 긴 거 맞죠? 붙인 거예요. 아, 그 역시나, 예. 그렇게, 그 속도, 머리 자를 수 있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음소거돼 있어서, 네. 그, 다정님 간단하게, 예, 머리 그거 붙인 사연부터 시작해서 좀 근황 공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머리가 훌쩍 자라서 이제 이게 천연 인모여가지고 가물가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보면은 긴가민가 하시는데 붙인 머리고요. 이제 뭐 블로그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체험단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지만 실제로 들어간 돈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 날 브루노 마스 공연을 제가 갑니다. 티켓을 이제 어떻게 구하게 돼 가지고 이제 그 콘서트를 가고 또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퍼플라이저 2기 1회 활동을 계획을 잡아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한번 모임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서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서울에서 하는 건데, 지금 포스터를 일단 제가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서 이제 총 5회 중에서 1회는 향기 테라피 이것도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는 7월 둘째 주인가 그때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뇌전증에 대한 인식 개선 이제 그거 인식 개선이랑 이제 거기에 이제 내 건강 챙기듯 지구 건강도 챙기자 이렇게 같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제 들으시고 이제 제가 중간에 뭐 돌발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이제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키트라고 알아보니까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번 활동은 네,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선희 선생님, 네, 간단하게 근황만 네 먼저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녕하세요. 전, 지난달에는 저희 애가 많이 안 아파가지고 되게 잘 지냈고요. 이제 다시 또 조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비타민 요법이 또 있더라고요. 대전증 치료법 중에.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그 비타민이 이제 우리 신경세포가 억제제도 있고 항문제도 있는데 그 신경세포를 그 효소가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B6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제를 이제 추가로 써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약은 아니고 비타민제라고 해서 처방을 받아왔고, 음, 그래서 또 그런 새로운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교수님한테 제가 명함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좀 제가 첫 책 썼을 때도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명함 드리니까 또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양성 과정 하는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애자이 후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의 이렇게 약을 보더니 엑세그라니 애자이라고. 그래서 애자이 약 먹고 있는 거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좀 약간 우프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는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계속 글 쓰고 있는데 오늘은 마침 이제 그림책 그리던 거 이제 완성해서 이제 오늘 전자책으로 아마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통원하시면서 이렇게 그 여기 또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뇌전증이셔서 이렇게 그 통원 치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 벅차실 텐데 활동도 하시고 이제 창작 활동도 하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그림책 그 나오면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그 제시 님도 네, 간단하게 예. 네, 저는 딸이 고3인데 그 제가 입시 제도를 몰랐다가 이제 뒤늦게 지금 열심히 입시 제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 가신 분들, 대학 보내는 부모님들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그래서 뒤늦게 따라잡기 하면서 딸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고등학교 3학년에 그, 네, 학부모님으로서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다음은 그, 효원님도, 네, 윌님도, 네, 저는 올해 초에 그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 바우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신청을 했었는데 마감이 되었었어요. 마감이 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기자로 있었는데 이제 앞에 하시던 분이 이제 나가게 되어서 제가 하게 되어가지고요. 7월 달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떤 걸 좀 할지 고르고 있는데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윌 선생님이 매번 뉴스레터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그 최보영 선생님,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저는 5월 달에 바빴습니다. 바쁘고, 오늘은 5월 달 너무 바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좀 했었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자립을 좀 시키려고 일주일 정도 살아보기 해서 문화도시랑 조인을 해서 이제 그,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회의도 하고 집을 알아보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고요. 집을 알아보니까 정말 너무 막 곰팡이가 펴서 막 아주 심한 그 집을 한 달 살기 정도를 하려고 하니까 보러 오라 해서 갔는데 일단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오늘 너무 절실히 느끼고 오게 된 하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좀 이따가 또 그 보영 선생님 그 활동 계획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칠곡군 그 북삼읍에서 지금 그 주로 거기 지금 그 집을 구하시는 거죠? 네, 예. 북삼에서 일단 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활동들 네, 저도 그 작년까지 좀 칠곡군에서의 활동들 좀 같이 해봤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늦으시는 분들이 좀, 네, 그 얼마나 많이 늦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내주신 그 공감 인터뷰 파일이랑, 그 다음에 그, 이 뭐냐, 그거, 활동 계획서랑 좀 이거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그, 지금 작성해주신 선생님이 조금, 소개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네, 나눠보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먼저 아까 다정님이 좀 언지를 이제 먼저 또 주신 것도 있으니까, 그 다정님이 인터뷰 하신 거랑, 그 다음에 그 활동 계획서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뭐 좋은 의견들 이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네. 그 먼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뭐 좀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 화면 공유하고 띄워서 같이 좀 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이제 그, 어,
다정님이 이제 작성해 주신 공감 인터뷰인데요. 지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현재 31살의 주부이며 단기계 형태의 직업을 알아보고 있고 중1 때 뇌전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신가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지금까지 약물 치료 중이며 차도가 안 보여서 전남대병원으로 옮기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뇌전증임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과 주변의 반응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는 자책과 부모님 원망, 가족들은 슬퍼하기보단 보듬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셨다. 예, 그리고 주변에 뇌전증임을 밝힌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학교 수업 중 증상 발현으로 당시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알 수밖에 없었다. 자발적으로는 대학 시절 친구와 요가 수련을 다닐 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알렸다. 예, 나의 전조 증상과 발작 시 대처. 예, 부정적 생각을 하면 놀라거나 쓰러진다. 본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순간적으로 없어진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구한다. 뇌전증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어려웠던 경험은 치료 과정, 사회생활, 결혼 과정 등 교제 시에는 시댁의 터치가 없었지만 결혼 허락 과정에서 시댁의 반대가 있었고 중학교 때 뇌전증으로 왕따를 당했고 웬만한 학창 시절 보낸 다정 씨가 좀 부럽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회복지과를 졸업 후 사회복지사 준비 과정에서 운전을 못해서 아파서 등의 이유로 할 수가 없었다. 결혼하셨는데 남편과의 시댁과 불편함은 없었는지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의 어떤 강력한 의지로 결혼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교류도 잘하고 소통도 원활하다. 지인 및 타인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때가 있나요?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뇌전증 대처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 최초 발작 시 난로가 옆에 있었는데 친구의 올바른 대처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뇌전증이 있음을 밝혔는데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던 친구가 고맙고 지금까지 연락 중이다. 도움되었던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요가를 통해 대인관계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뇌전증으로 인한 편견보다는 요가 자체로 친해질 수 있었다. 따뜻한 시선을 통해 알게 된 분들과도 연락하고 있다. 우울감이나 상실감이 들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꾸준히는 아니지만 짧게 일기를 쓴다. 청소를 통해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감성의 세이도 가끔 잃는다. 뇌전증에 대한 사회인식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치료 방법의 다양화와 뇌전증을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차별하는 인식과 태도를 정부에서 인식 개선 활동을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뇌전증이어도 일을 할 수 있게 받아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돈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네, 보호자 인터뷰까지 마저 읽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지금 부부를 바로 인터뷰하신 거죠, 다정님?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을 인터뷰하신 것 같은데, 어, 뇌전증이란 걸 최초로 접했던 계기, 가족분이 뇌전증임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와이프를 통해 알았고, 이전에는 뇌전증에 대해 무지했고, 간질 일으키는 사람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다. 와이프가 뇌전증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만날 때 본인이 뇌전증임을 알렸는데 개의치 않았다. 몸이 불편해서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주변에 가족이 뇌전증임을 밝힌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 숨길 만한 내용도 아니고 숨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와이프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미리 말하거나 발작 시 자연스럽게 말한다. 가족의 전조 증상과 발작 시 대처. 전조 증상이 없는 것 같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지 않지만 빈도가 많고 상중하로 나누면 상이다. 와이프의 발작 양상은 멍 때림, 갑자기 소리 지름, 기억 손실, 소변 실수가 있는데 하루에 대여섯 번 그럴 때도 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곤 한다. 대발작 시 편하게 숨 쉬고 누울 수 있도록 해서 편하게 쉬게 해준다. 기억력은 뇌의 손상보다 약의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밖에서 쓰러지더라도 구급차나 안 부르고 부축해주고 앉아서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최선일 것 같다. 뇌전증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어려웠던 경험은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 교우관계 유지도 어려움, 뇌전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병을 앓다 보니 트라우마도 있고 의존적 수동적으로 변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심성은 착하지만 케어를 목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점이 있다. 어려운 점은 맞벌이가 불가하다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던 부분이라 큰 문제는 아니다. 지인 및 타인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때가 있나요? 철없는 선 넘는 와이프의 장난에도 잘 맞춰주는 내 친구가 고맙다. 와이프의 친구들과 부모님 등 와이프 자체로 받아주는 주변 분들이 감사하다. 결혼을 결심하셨을 때 가족들의 반응과 나의 대처. 비혼주의자였다. 집안과 와이프는 결혼을 원했고 동거를 하면서 헤어질 만큼의 문제도 없었고 책임감도 느껴졌다.
뇌전증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와이프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며 가족을 설득했다. 교제 중까지도 비혼주의자였는데 상황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와 와이프 모두 아이를 원하지 않아 함께 사는 것에 감사한다. 답답할 때도 있고 싸우기도 하지만 감사하며 살고 있다. 뇌전증으로 인해 다른 점이라면, 특별히 신경 쓰이는 점이라면, 산책 중에 기억을 잃어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지 집안일을 하다 밖에서 방황버리는 상황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근무 중 전화가 오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이 정도일지 모르고 만났다. 빈도가 잦고 칼질할 때, 쓰레기 버릴 때 등 수시로 놀라며 소리 지르고 뛰쳐나간다.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점. 요가가 좋다고 해서 권유해 보았다. 대마종 자유, 음악 등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들여 지켜보았지만 심리적 안정과는 무관한 것 같다. 악몽을 꿨다는 건 많이 줄었지만 증상 자체는 줄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지금은 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울감이나 상실감이 들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이라 안 좋은 일도 금방 잊어버린다. 기억력이 좋아 일일이 꼬투리 잡으면 싸우면 절대로 못 만났을 것 같다. 이런 성격이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다. 뇌전증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주변에서는 보통 안타까워한다, 말과 행동을 어눌하게 한다고 바보 등의 표현이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뇌전증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와이프에게 바라는 점은 말실수 등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애 때는 넘어갔지만 반복되면 싸움으로 이어져서 고쳐졌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결혼 전에는 금전적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놀랐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덜했을 것 같다. 오래 차를 타도 증상이 나타나 여행도 거의 힘들다. 네, 공감 인터뷰 후 느낀 점은 이제 다정님이 작성해 주신 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좀 공감 인터뷰 하시면서 네, 본인 느낀 점과 더불어서 좀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이거 어떻게 쫙 해보게 하지? 잠시만요. 아, 네. 일단은 저는 보호자 인터뷰 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도 알고 계셨던 분들이기도 해서 되게 또 좀 새로운 시야로 그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일단은 요가가 두 분 다 이제 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환우와 보호자의 입장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일을 보더라도 보호자와 환우의 시야가 다르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환우는 좀 심리적인 부분, 이제 본인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로 보고, 보호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상들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보호자분께서 이제 몸의 전성기는 30살인데 몸이 노후화되면서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주변인의 말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다. 이제 보호자분께서는 나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30대 초반까지가 몸의 절정인데 약 복용이나 뭐 수술 등으로 인한 자연 치유도 이제 그런 몸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은 이제 자연 치유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항상 이제 일부러라도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이를 늙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뭐 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뇌전증은 뭐 심리적인 부분이 또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또 몸이 노후가 되면은 좀 활동성과도 아무래도 연관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 신선한 충격으로 그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발작이 이제 저는 대발작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전조 증상이나 소발작 등으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는 발작하면 무조건 대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호자분께서 발작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제 증상이랑 조금 혼동이 돼가지고 여쭤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환우에
에게 나타나는 이제 모든 증상들, 이제 뭐 소발작이라든지 소변 실수라든지 뭐 작은 이런 제 경우에 봤을 때는 이런 작은 근육 떨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환우분은 이제 제가 부럽다 그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두 분은 그래도 이제 두 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그 환우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셔서 함께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실 거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어 뭔가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쪼끔 뭔가 외로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 환우분과 쪼끔 소통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쪼끔 다르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간 답답하고 쪼끔 약간 이렇게 그분은 의도치 않게 너무 말을 직설적으로 해 버리거나 약간 이렇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반복이 되고 제가 불편했던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어 계속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분한테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또 괜히 말씀을 드림으로써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은지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각각 인터뷰를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께도 제 그런 개인적으로 그분께 느꼈던 그런 고민을 이제 여쭤보니까 어 직접적으로 그냥 짚어주는 게 이제 그분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편하게 그냥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의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그런 좀 아픈 과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내면적인 부분도 더 이해가 가고 좀 더 진실된 약간 사실 제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시기가 쪼끔 있었는데 이번 공감 인터뷰를 통해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 좀 더 그분을 더 이렇게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과제를 너무 모험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네, 자극이 되시면 좋겠는데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좀 그, 보시고 뭐 선생님들 이제 뭐 혹시 자유롭게 뭐 궁금하신 건 아니면 다정님 이제 인터뷰 글에 좀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좀, 네, 한 분씩 말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말씀 나눠주실 거나 뭐 좀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 네, 보영 선생님, 네. 네, 저는 일단 제가 보호자 입장에서 이렇게 저만 이렇게 그걸 보다가 다른 분의 그 결혼을 하신 뇌전증을 앓고 계신 분이 결혼을 하신 사례를 저는 처음 일단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는 게 처음이라서 듣는 게 처음이라서 일단 신선했나 그러니까 뭐 충격이 어떻게 되나 약간 그렇고요. 보호자분의 인터뷰가 진짜 마음에 확 그러니까 환우분의 이야기랑 보호자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는 듯 하지만 이렇게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게, 보호자의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보호자니까 제가 뇌전증 앓고 있는 아들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어도 나는 어디까지나 보호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보호자분의 현실적으로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내가 요런 점을 또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가정님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또 혹시 더 말씀 나눠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어서 다정님 활동 계획서도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살짝 포스터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다정님의 지역은 광주인데, 이제 지금 여러 지역에 이제 그 활동을 지금 하시려고, 네. 조금 이제 여행 가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도 하고, 네, 좋습니다. 네. 어, 네, 설명을, 일단은 네네. 한번 음, 쭉 대략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2차 시가 이제 도시철도 이제 광주에서 진행이 되고, 3차는 부산, 4차는 또 서울, 또 5차는 광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그 앞전에 제가 이제 1차 때를 이제 되짚어 보면서 2차를 계획을 하는데, 이제 회차도 아무래도 더 많고, 뭔가 광주의 인프라가 너무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좀 느꼈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광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제 개인 SNS로 이렇게, 그냥 타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식의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마지막에 있는 장애인 센터 거기도 이제 장애인 관련 유관 기관을 제가 직접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관심을 보이신 분들한테 제 교육 자료랑 다 보내드리고 관심을 주신 분한테 이렇게 해서 컨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다 조금 뭐 어렵다 이런 식의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앞전에 또 그 민간 자격증이 언제 나오는지 그것도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회복지사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관련 업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약간 신뢰가 갈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그런 자격증 이제 발급이 나왔으면은 뭐 이런 거라도 따서 이렇게 아무래도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기관과 컨택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으로 조금 분포하게 된 좀 계기가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어, 제가 이제 최근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퍼플라이즈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혹시 뭐 이렇게 조금 연계가 될 만한 그런 곳이나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여쭤봤더니 이제 되게 지지해 주시면서도 어,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20년 전에 이제 좀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셔서 활발히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광주가 이제 광역시긴 하지만 농어촌 그런 좀 약간 아랫지방 쪽이다 보니까 많이들 폐쇄적이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본인도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왕 그래도 활동하는 거 광주에서만 하기보다는 그래도 참여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타 지역으로 가더라도 참여율이 좀 높은 그런 제가 이제 또 갖고 있는 또 이번에 또 제가 생긴 뭐 그런 인프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집을 하고 좀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 활동 때문에 이 지역을 가게 된 건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갈 상황들이 이제 서울이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랑 껴맞춰가지고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게 되었고 이제 그 한국 애자이 제시와 미미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혹시 직원분들 중에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연락을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그 형부가 근무하시는 근무처인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원래는 광주에 여기도 지인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다행히 직장이랑 이렇게 연계를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한 30분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그 앞전에 그 뇌전증 협회에서 그 올바른 조치로 해서 KTX에서 이렇게 그 처치하셨던 직원분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도 조금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함께 좀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계신 그 퍼플라이저 그 대학생으로 지금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부산도 사실 그 뇌전증 카페 회원들 대상으로 부산 쪽으로 모이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할까 하다가 이제 그 퍼플라이저에서 유일하게 이제 팀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예정이시고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두 번째지만 그분들은 첫 번째이고 어, 제 교육 자료나 어떤 그런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를 보고 서로 이제 그분들도 조금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저도 그냥 퍼플라이저와 퍼플라이저들끼리의 교류 그런 부분과 이제 또 어떤 같은 이렇게 교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같이 조금 서로 질문도 주고받고 조금 교육 자료를 조금 어, 교류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대상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뇌전증 카페 회원분들 대상으로 향기 테라피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앞전에 1기에 진행을 했었는데 향기 테라피는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때도 이제 장미님께서 먼 길 감사히도 와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활동이라서, 한 번 더 서울에서 이거는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건 일단은 카페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첫 이제 기관이자 이제 제일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회차인데 이제 최근에 그 이 기관을 한번 이제 사전 답사 겸 해가지고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담당 직원분 보고 이제 교육 장소 보고 이제 조금 한번 둘러볼 목적으로 갔는데 이사장님께서 뵙고 싶어 한다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부담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누고 왔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듣고 되게 감사하게도 약간 이거는 법적 의무 교육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가 안 되냐 그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인식 개선 활동 관련해서 제 뭐 직업적으로도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또 주시기도 했었어요. 제가 본업이 따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인식 개선 활동만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때는 하셨어가지고, 이제 그런 긍정적으로 어떻게 조금 많이 도와주시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여기가 또 종합지원센터다 보니까 그 장애인 관련된 그런 유관 기관들한테 이제 이렇게 뭔가 그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뭐 언제든 뭐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연락을 달라. 본인들 역할이 그거니까 최대한 많이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방문이 엄청나게 뭔가 교육 시작 전이지만 큰 수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뭔가 광주에서 뇌전증 인식 개선의 활동에 뭔가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는 제 활동에 좀 초석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뭐, 이렇게 또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연결이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노력할 거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플라이저 그 민간 자격 과정 등록 절차라던가 지금 그 저번에 이제 이거 포플라이저 1기 사업이 끝나갈 때쯤에 한국내전증협회랑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제 그 내전증협회에서도
주로 이제 그 환자분들, 하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 교육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제 퍼플라이저랑 좀 겹치니까 그 강사분들이 예를 들면 뇌전증후군과 관련된 의학적 정보를 이제 이수하는 거는 협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플라이저에서 교육받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뇌전증 인식 개선 분야의 어떤 그 교육 시간을 이렇게 그 조건, 그 수료 조건으로 포플라이저 교육을 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좀 연계를 하면 어떻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따뜻한 시선이 이제 민간 자격 등록 그걸로 해서 이제 좀 하면 좋은데, 또 협회랑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이제 좀 뭐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뢰라던가 그런 것도 좀 생길 수 있고 해서 좀 그런 점에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논의를 하면서 하고 있고, 그 신뢰가 이제 또 이런 방면에서 쌓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다정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은 그 이제 본인만의 그 이력이라 해야 되나, 포트폴리오 이런 게 좀 쌓이면 그 이제 그 지금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다 있잖아요. 뭐 어디 뭐 그 뭐 센터나 이제 기관에 뭐 예를 들면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이력 같은 거를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그 이제 뭐지 그거 블로그나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 또 포스팅 같은 걸 좀 해두시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홍보도 되고 본인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그 제시 님이 채팅창에 활동 계획서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당연히 지원해 주신 기관이기도 해서 저희가 퍼플라이저 분들 활동 계획서는 다 이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었는데, 좀 더 뭐 그 이제 혹시 뭐 좀 더 추가로 코멘트 하실 게 아, 있으실까요? 네. 아니, 저희 직원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데 일정 알려주고 혹시 관심 있는 직원들 일정 맞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본 거였고, 또 얘기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여기 지금 줌에도 들어와 있지만 그 정효원님 그 윌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세요. 그 강사 자격증을 따고, 근데 이제 매년 똑같은 거를 직원들한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매년 하고, 해마다 이렇게 조금 포커스하는 장애 유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윌이랑 콜라보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만 그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평일날 이루어져 가지고, 다정님은 이제 주로 주말에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는 좀 숙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냥 대중을 위해서 이제 꼭 다정님이 아니시더라도 뭔가 이렇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오픈 교육하고 뭔가 이런 선물 같은 거 준비해서 반은 일반 장애에 대해서 하고 반은 이제 뇌전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다정님 그 활동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뭐 특별히 뭐 보완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활동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것들은 조금 급한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다가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홍보물들은 공유 주시면 따뜻한 시선 채널에서도 이제 좀 업로드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 수 있도록 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활동하고 있는 네. 단톡방이랑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그냥 알려도 괜찮나요? 혹시라도 뭐 많이 오시진 어, 않겠지만 예상보다 저기 인원이 오셔서 당황스럽거나 하진 않으실지. 일단 지금 서울에서 하는 인원이 지금 어, 그 이게 저는 이제 최대한 오시는 분들을 모두에게 이제 뭐라도 가져가실 수 있게 일단 지원되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계획 이제 그 사용비 계획을 다 좀 인당으로 다 이렇게 비용이 들다 보니까 사실 뭐 조금 좀
이제 약간 금액대가 그거를 잡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너무 막 이렇게 약간 짜잘한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괜찮은 정말 가져갈 만하다, 사용할 만하다 그런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제시에게 먼저 이 계획을 짜기 전에 제안을 드렸다면은 좀 더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더 조금 인원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조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쉽고 일단은 첫 번째 그 아차산 라운지 카페에서 하는 거는 그 지금 두 명이 확보가 돼 있는 세 명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서 한 세 분 정도 그 에자이 직원분들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향기 테라피 서울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시일이 그거는 좀 많이 남아가지고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마 10명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환우분들이 막 생각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시질 않더라고요. 계획서 올리기 전에는 막 엄청 뭐 해달라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더 경과를 봐보고 이제 좀 인원이 많이 안 찰 것 같다 싶으면은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이제 홍보를 할 예정이라서 그거는 한 6월 한 말일 정도 되면은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기관 대상으로 해서 그 기관 직원분들 대상이고 부산에서 하는 것도 이제 퍼플라이저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도시철도도 이제 거기 야간 당직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인원이 이제 그 서울에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다 픽스가 된 상태고요. 혹시라도 뭐 주말에 어, 이때 제가 서울 가는 주나 다른 지역 가는 주나 뭐 광주 혹시 광주에서나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이렇게 할 희망 그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어, 활동비가 이제 오버가 돼버리기 때문에 따로 뭔가를 이제 챙겨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1시간 정도 교육 시간은 잡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진행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다 하면은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제 다정님의 어떤 그 가치관에서 그 활동비를 이제 바탕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이제 좀 위한 그런 선물을 이렇게 챙겨드리는 그 마음은 참 이제 좋은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활동을 지속하게 되거나 모임을 계속 운영하게 될 때는 이제 사실 뭐 처음 이렇게 드리고 나서부터 계속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쉽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정님이 이렇게 제공해주는, 저번에 광주 가서 그렇게 교육을 하거나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에 쏟는 정성이나 어떤 정보들, 그다음에 뭐 관계 맺음, 그것이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굿즈나 상품 이런 선물도 좋지만은 이제 뭐 조금 거기에 이제 투자되는 것도 좋지만은 좀 더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이제 커뮤니티를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서 이제 다정님의 어떤 조금 더 역량이나 아니면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교육을 뭐 듣는다던가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다음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황선희 선생님 과제랑 지금 공감 인터뷰랑 좀 그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은 과제 주신 거를 좀 뭐 읽어보고 이제 좀, 네. 네, 역시 작가님이셔서 이제 좀 더 에세이를 본인이 이제 좀 직접 써주신 것 같은데, 네. 괜찮다면 제가 읽을까요? 네. 제목 그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글쓴이 황선이. 요즘 밖에 풀꽃이 예쁘던데 풀꽃은커녕 벚꽃 구경도 못했어요.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딸은 뇌전증이다.
꽃다운 20대 초반의 청춘은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 밖에 나가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집 밖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 놀란 표정, 어쩔 줄 모르는 표정, 차가운 바닥에서 그녀의 시선은 갈 곳을 잃었다. 그날부터 집 밖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무섭대요. 딸과 엄마는 집안에서 은둔을 시작했다. 거의 외출하는 법이 없는 두 사람. 엄마는 볼 일이 있을 때 혼자 잠깐 외출을 했다. 딸과 외출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고 했다. 엄마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길 위에서 딸은 발작을 했다. 엄마가 당황한 사이 지나가는 행인이 소리쳤다. 거 지나가는데 방해되는데 빨리 좀 비켜요. 행인이 던진 한마디는 엄마에게 비수가 되었다. 엄마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어떻게 수습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딸과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언제 발작이 찾아올지도 무섭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뇌전증 발병률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한다. 최근 발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 아니면 뇌전증 환자나 가족들을 만나기는 어렵다. 뇌전증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뇌전증 증상은 발작 형태로 나타난다. 나 역시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거의 매일 밤 목격한다. 영화에서 들을 법한 고통스러운 신음, 온몸이 뻣뻣해지는 강직, 호흡 곤란 등 발작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발작을 마주하면 대부분 비슷한 마음이 들 것이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때론 무섭기도 하다. 10년 동안 아이의 발작을 지켜봐왔지만 발작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방망이질하고 업어가도 모를 만큼 숙면하는 내가 벌떡 일어나는데 뇌전증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반장으로 나오는 인물은 뇌전증이다. 어느 날 교실에서 발작을 했고 눈을 떠보니 보건실이었다. 정신을 차린 반장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는 힘들다거나 아파서 앓는 소리가 아니었다. 저 또 쓰러졌죠, 선생님. 애들 다 받겠네요. 발작이 끝난 뇌전증 환자는 자기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들이 어떻게 볼까 더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앞서 말한 20대 청춘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 뇌전증 환자와 가족 역시 이것과 다르지 않다. 뇌전증에 걸리는 일은 개인의 잘못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릴 만큼 흔한 질환이다. 사고 후유증으로도 생길 만큼 원인이 다양하다. 뇌전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약이 거듭 개발되고 있다.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대마오일도 일부 중증 뇌전증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다. 뇌전증 환자에게 대마오일을 처방할 수 있게 합법화해달라고 청원했던 때를 생각하면 많은 발전이다. 뇌전증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뇌전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해 70명이 넘는 사람들의 병역 비리 문제로 뇌전증 환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병역 면제를 위해 뇌전증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의 편견을 공고히 한다. 안타까운 사건이 대두될 때마다 고통받는 이들은 뇌전증 환자 당사자와 가족들이다. 그래도 꽃은 예쁘겠지요? 올해는 한번 딸과 함께 꽃 보러 나가봐야겠어요. 모녀의 외출을 응원하며 마음으로 빌었다. 그들이 가는 길마다 예쁜 꽃과 함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하길. 어, 황선희 선생님 본인의 좀 그 일상을 좀 다루신 글 같은데, 이제 선희님이 뭐 본인이 좀 직접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실 게 있거나 아니면은 보신 분들이 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인터뷰 하신 분은 네, 여기 글에서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오픈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이셔서 이제 아, 아까 본인이 안 쓰고. 다정님처럼 아, 네네네. 예, 어, 자세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굉장히 친한 사이라면 또 자세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양해를 구하고 아주 일부분만 그 그, 그 에세이에 넣겠다고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넣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한 가지 이제 은둔에다가만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에세이를 작성했고요. 음,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엄마가 이제 그 방송통신대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학교에 공부를 나가게 되신 거 그게 좀 잘 되셨는데 이제 그렇게 뇌전증 가족이나 개인의 노력이 아니면 그 노력 아니고는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뇌전증 환자나 가족들을 위한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 중복 장애라거나 그러니까 뇌전증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뇌전증이 주상인데
뇌전증이 주장이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중증이라 하더라도 다 배제되더라고요. 주장애가 뇌전증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뇌전증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혜택이 부족한데, 근데 장애까지 되지 않는 분들은 더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 제일 걱정이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건데, 근데 그 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뇌전증 환자 스스로도 자꾸 그 고립되면 사람들은 잘 마주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뇌전증 환자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쌍방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인터뷰 마지막에는 나가시기로 해서 두 사람이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제가 착각했네요. 네. 다른 모녀분이셨고, 네. 좀, 은둔에 관한, 그걸로 이제 좀 시작을 해서 이제 좀,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응원한다는 그런, 글이었는데, 혹시 뭐, 보시고, 혹시 뭐, 다른 분들 중에서 뭐, 코멘트 하실 거나, 그런, 네,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너무 잘 써주셔서, 네. 그, 일단 공감 인터뷰를 통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뇌전증 환자 혹은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제 우리들만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좀 더 다른 분들은 또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게 이제 좀 힘든지 그런 것들 좀 파악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활동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제일 이상적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 이제 선희님 그 활동 계획도 좀 같이 네,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월부터 이렇게 네, 작성해 주셨는데요. 좀 설명 주시면서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사실은 5월에도 활동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 발달치료센터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지키지요. 어렵지 않네. 뇌전증 어렵지 않네. 네, 네, 그랬는데 좋습니다. 네. 어, 지금 그 1기 때부터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발달장애 엄마들하고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모임에는 자폐, 지적장애, 그다음에 뇌전증과 자폐를 가진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장애 아동들이 있는 엄마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 할 예정인데, 이제 요거 같이 또 2기에도 같이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데, 제가 뇌전증 환자나 그 가족들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가 자조 모임을 잘 운영 자체를 좀 아직은 조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자조 모임이 잘 되는 그룹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하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고 뇌전증 환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발판을 위해서 요 엄마들과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릴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확실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릴스를 올리니까 제가 받는 DM이 뇌전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뇌전증에 대해서 조금 좀 완화된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좀 포용적이거나. 그래서 그렇게 월별로 계속 꾸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조 모임 운영이랑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어서 좀 사람들한테 홍보할 예정이고,
10월 달에는 의령여고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할 건데, 학생들은 강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KT 매건이 그 여고 친구들에게 좀 친근한 대상이니까 KT 매건 얘기를 하면서 퍼플데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퍼플 리본을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만든 퍼플 리본을, 음, 뇌전증이 환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인형 같은데 리본 달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령여고 친구들하고 리본 만들기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게 사정이 생기셔서 못 오셨는데, 김예랑님이 서울에서 화이팅 게일이라고 중증 이제 소아내전증 하나 어머니들 이제 거의 뭐라 해야 되지? 모임도 하지만은 진짜 실제 뭐 병원에 가거나 가정에 가서 이제 또 종교가 이제 기독교다 보니까 이제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크리스마스 뭐 파티 같은 걸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만든 뭐 인형이나 굿즈를 좀 선물로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한국뇌전증협회 측에서도 이제 뭐 소아뇌전증이나 이제 좀 어머니들께 또 이게 닿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우에서도 저번에 합창단 운영도 하시고 해서 그쪽에 또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인력 뭐지 관계도 있으시니까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시님 자, 네. 네, 방금 링크 하나 공유했는데 이게 2017년도인가? 핑크디 매건한테 부탁해가지고 한국 어린이들한테 그 인터뷰 영상 간단하게 보내줬던 거예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분이라서 한번 뭐 그냥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And let people know how common it is.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seizures, different types of epilepsy that can happen to anyone, anytime, any age, no matter what. It can happen to someone who is human or animal or mammal. Purple Day is celebrated on March 26th every year, and it gets people talking about epilepsy and spreading more awareness. A really important thing people with epilepsy should know is that they're not alone. Many people have it. It's not something to be afraid of. It can be scary to witness a seizure, but epilepsy itself isn't something to be afraid of. It's not contagious. It's a mental illness. It's always, it's like any other kind of physical mental illness in a way. 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joining in on the NOW project, fighting to raise awareness about epilepsy. And I'm looking forward to how much help and awareness it'll bring. 네. 소리까지 들리셨나요? 나중에?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선희님 이제 이야기 과제랑 이제 활동 계획 다 봤는데 뭐 혹시 또 뭐 코멘트 하실 거나 뭐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더 없으시면은 네. 다음은 그 지금 지연님 네, 오셨는데 네. 지연님 그 작성해 주신 거 같이 보고 또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본의 아니게 제가 시작을 제가 계속 읽고 있어가지고 괜찮으면 제가 계속 읽어도 되겠죠? 네. 아니면 지연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막 아니요, 읽기 아니요. 싫어서가 아니고요. 네.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네. 음. 그 뇌전증 환우 인터뷰로 이제 지금 어, 혹시 어떤 분을 인터뷰하셨는지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주위에 발달장애 엄마들도 많고 뇌전증 엄마들도 많지만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같은 증후군 엄마에 대해서 같은 증후군 아이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는 못하고 같은 지역이 아니어서 통화로 그냥 제가 궁금했던 것들 조금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네네. 다정님 블로그 보니까 그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정님 네네. 블로그를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음. 다정님 블로그도 조금 참고했어요, 질문을. 음.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그러면은 발병 시기부터 이렇게 좀, 네,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느끼기엔 신생아 때부터 부르르 떨고 움찔움찔했지만 3개월 땐 뇌파가 정상이었고 5살 여름 때 큰 대경기를 했다. 온몸이 경직되고 오른쪽 손가락이 헬리콥터처럼 돌았다. 엄마 한 번 부르고 정신을 잃었다. 첫 발병 때 응급실을 갔어야 하는데 처음이라 몰라서 예약 후 며칠 후에 가니 경기한 후에 뇌파를 찍어야 했었는데 처음엔 경험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가 반년 정도 지나고 세브란스로 옮겼다. 1년 동안 경기는 다 한 것 같다. 첫 발병은 어떤 뇌전증이었는지, 6세 때는 전체적으로 자극 발작이 왔다가 7세 때는 초점 발작으로 우측 뇌, 언어 인지 운동 기능 담당하는 부위에 전기파 자극이 오는 뇌전증이었고, 8세부터 현재까지는 정상 뇌파지만 MRI상 우측 소뇌가 위축돼 있어 6개월에 한 번씩 뇌파 검사를 하고 있다. 기록하는 게 좋다던데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는지. 경기가 있을 때는 당시 매일 일기처럼 약 먹는 시간, 전조 증상, 몸의 이상 소견을 기록하고 약 조절할 때 기록을 했다. 현재 경기를 안 한 지 약 5년 정도 돼서 요즘은 기록을 안 한다. 다니는 병원 의사는 세브란스 병원의 이준수 교수님이고 10년 이상 진료를 보고 있다. 담당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고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은 좋았던 점은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의 눈빛을 마주하고 인사를 하며 아이 컨디션을 확인하신다. 뇌파만 보고도 아이의 발달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았다. 불편했던 점은 진료 3분 정도 보려고 많이 기다리는 게 힘들었다. 전조 증상, 네, 지쳐서 멍한 느낌, 몸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몸이 강직되며 경기가 시작됐다. 그다음에 뇌전증 환우들이 필요로 하는 것, 퍼플라이저에 바라는 점. 뇌전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주변 사람들의 뇌전증이가 되길 바라고 자연을 벗삼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 좋아진 건지. 햇빛이 뇌전증에 좋다 해서 야외 활동을 자주 하고 있지만 펠란 맥더미드 증후군 특성상 열을 잘 식히지 못해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1시간씩 까맣게 탈 정도로 운동을 하고 더울 땐 열 패치를 여러 개 붙이고 추울 땐 따뜻하게 입히고 옷을 여러 개 입혀 입고 벗고 하며 온도 조절에 신경 썼다. 온습도 조절은 365일, 습도는 60% 이상, 온도는 23도 유지를 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 근육량을 키우는데도 신경 쓰고 있다. 또 있다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긍정적 말투와 사랑스러운 말투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아이가 싫어하는 치료, 놀이 등은 강요하지 않는다. 코 관리도 중요했다. 코로 호흡이 안 되면 뇌산소 공급이 힘들어지고 코가 막히면 열나고 열성 경련을 해서 코 체크를 자주 하고 피지오머를 아침 저녁으로 써가며 코를 빼주고 코 세척을 하고 열이 37.5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미리 먹였다. 발작 경련으로 인한 약은 시간 정확히 맞춰서 먹이고 약은 안 흐르게 조심하고 물을 많이 먹이면 약이 희석이 된다 하니 물도 많이 안 먹였다. 음식은 인스턴트 짜고 단 음식 안 먹이고 단 것을 먹이면 각성이 올라가니 단 거는 요구르트조차도 안 먹이고 과자는 뻥튀기 정도만 먹였다. 3세, 6세, 9세 때 아이의 뇌가 클 때여서 그 시기 조심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뇌파는 정상이지만 우측, 소뇌 위축으로 아직은 안정적이게 케프라 4cc, 트리랩탈 3cc 정도 먹이고 있다. 아이의 경기 전 상황, 세이펜으로 원하는 걸 찍고 똑같은 모형을 가져오고 동물이 2개에 나눠진 자석 칠판도 맞추고 말도 또박또박 했고 좋아하는 책들을 가져오면 읽어주라고도 했었다.
현재는 그 발작 안 한 지 약 5년 정도 되었는데 장난감 정리 스스로 하고 약을 많이 줄이니 받아들여지는 것도 많아졌다. 어머니가 알고 계신 경기 발작이란 전기 충격 받은 거랑 똑같다. 뇌파가 좋지 않으면 몸이 반응하니 손에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 낀 것 같이 둔탁한 느낌이 몸을 감싸고 있으니 느낌적으로 감각 이상이 있는데 정상화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경기 이후엔 감각이 둔해지거나 예민해져 입에 음식이 있는 것도 못 느끼고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연화 치료가 도움이 됨. 뇌파만 봐도 언어 인지 운동이 발달된 걸 교수님들이 아시더라. 네. 아, 엄청 디테일하게 잘, 네, 기록해 주셨는데, 연하 치료가 뭐예요? 이 저작 운동하는 씹는 운동이랑 뭐 삼킴 운동 이런 이제 발달 느린 아이들은 좀 그것도 씹는 것도 조금 많이 힘들고 삼키는 것도 힘들고 운동 같은 것도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또 우리가 말할 때나 먹을 때나 뭐 이렇게 혀도 되게 많이 움직이는데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아무튼 입 운동이에요. 구강 운동. 네네. 네, 일단 여기 작성해 주신 그 인터뷰 보시고 혹시 뭐, 좀 더 추가로 그 지연님이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아니면 뭐, 그 저처럼 뭐 궁금한 거나 이제 좀 코멘트 해 주실 거 있으신 분들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펠람 맥더미드요? 네, 필란 맥다미드 그 증분이요. 케이지랑 예, 예요. 열을 잘 식히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열 조절이 좀 안 된다고 예, 아이들이 이게, 땀을 잘 안 나는 아이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예. 크면서 이제 땀구멍이 커지면서 뭐 이렇게 땀이 배출이 된다고 하던데 땀을 배출을 못하면서 열을 식히지 못해서 열 조절이 안 된다고 그 같은 증후군 엄마들에게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의사 선생님들도 모를 정도로 너무 극히기 질환이어가지고 엄마들에게 듣고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엄마들에게 들은 바로는 열 조절이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설명을 받는데도 좀 어려운 병인데 일단 핵심은 그 땀샘 분비가 감소되어 있어서 장시간 햇빛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네. 그다음에 인지 장애가 좀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또 혹시 어, 더 네.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인터뷰에 참여하신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의 그 아이가 이제 그 뇌전증이랑 펠란맥더미드 증후군까지 같이 있는 건가요? 펠란 맥더미드 증후군 아이들이 그 염색체 아이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뇌전증 아니, 경기를 조심하라고 선생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신대요. 근데 펠란 맥더미드 역시 경기가 있을 수 있다. 항상 아, 선생님들께서 네, 말씀하셔서 이제 보면은 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카페에 이게 음, 가입한 아이들 보면. 경련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열성 경련이랑 같이 이제 일어나니까 좀 어, 네. 열성 경련은 그냥 뭐 그 아이들마다 틀리는데 뭐 어렸을 때만 열성 경련이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커서도 열성 경련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원래 좀 크면은 보통 그 비장의 아이들 같으면은 크면은 열경련 안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가도 열경련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음, 진짜 저는 뭐 다른 어머니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아픈 상황에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 공부를 하시고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진짜 애쓰시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이런 역량이나 경험들이 또 다른 이제 또 유익한 분야로 또 이제 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사실 그게 뭐 병이 아니더라도 요즘 뭐 식생활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저처럼 이제 뭐 그 통풍이 걸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뭐 큰 이제 그냥 일반 뭐 직장 생활 하던가 뭐 이제 그런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건강을 위한 어떤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나중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냥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인터뷰만 봤을 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바로 그냥 네, 그 이어서 그 활동 계획도 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근데 그 지연님은 제주도에서 지금 그 장애인 부모님들끼리 지금 저희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뇌전증에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해를 했는데, 뭐 혹시 이제 오늘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으니까 모임에 대해서 좀 더 뭐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가 모임이 사실 여러 개 있어요. 학교 모임도 있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거는 이제 학교 모임에서 그냥 AAC 의사소통 그 학교 스터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같이 엄마들하고 공유하면서 뭐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 뇌전증 있는 엄마들이 많이 없어요. 거기는 뭐 한 3명 정도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만 하는 것보다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조금 어, 공부를 해서 이제 장애 엄마들 여러 엄마들 만나니까 5명 이상 모이면은 조금 거기에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해준다는 등 뭐 이렇게 그런 간단한 강의라도 조금 강의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그냥 뭐 뇌전증 인식 개선을 조금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 모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5명 이상 만나는 모임이 항상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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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좋습니다. 지금 음,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첫 일기다 보니 아니, 처음 하던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다 강의 그런 식으로만 썼는데 엄마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좀 참고하고 조금 변경할 거거든요. 네네네. 네, 우선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 뭐, 사실, 이제, 오늘 또 지금 자리 없으신데, 정장미 선생님도 수원에서 그 아로마 공방 하시는데, 그 공방 오시는 뭐 손님들한테 잠깐이라도 이래 뇌전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더 이제, 몰랐던 사람한테 그걸 알게 해주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뭐, 뇌전증에 대해서 좀 편견이나 아니면 뭐 부정적인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이게 목적이 무조건 막 뇌전증 인식 개선해야 돼. 막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 일상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 포지션에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는 것이 좀 더, 예, 뭐 효과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높아서 충분히 그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교 모임이나 기존에 하고 계신 뭐 여러 5명 이상의 그런 모임들에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뭐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이제 그 6월 16일에 이제 그 서울에서 모일 때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서 네,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그 택배로 저희가 이번에 그 포플라이저 1기 과정에서 만든 그런 질문 카드나 이런 것들도 좀 여기 포플라이저 2기 선생님들한테도 좀 같이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를 하나씩 이제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본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도 좀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이어서 주원님, 네, 그, 주신 이제 과제랑 그 다음에 활동 계획서 잠깐 볼 건데, 아니, 같이 볼 건데요. 네.
뭐,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그 환자랑 이제 그 환자 가족으로서 이제 좀 주신 이야기들인데, 주원님은 이제 어쨌든 그 환자나 환자 가족이 아닌 이제 분으로서 또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를, 그, 해봤는데요. 네. 그, 페르소나 인터뷰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읽을까요? 주원님이 해주실래요? 네. 아, 근데 이게 그 네.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 인터뷰라는 거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좀 제가 상상해서 쓴 인터뷰거든요. 제가 네네. 그 뇌전증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써본 다음에 그들한테 제가 좀 더 공감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걸 그냥 뭐 읽어야 될까요? 좀 어, 부끄러우신가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아, 근데 한번 네, 마지막에 요거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 달아놓은 게 네, 최근에 나온 그 뇌전증 당사자가 작가가 쓴 뇌전증 일기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네, 네, 요거를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때 다정님이 그 여기 뇌전증 일기 그 작가님 이야기로 뭐 교육 그 자료 만들고 싶다고 그 혹시 하셨는데 연락해 보셨어요? 다정님? 아, 그 뇌전증 일기요? 네네네. 네, 그거 협회랑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협회 예, 예. 통해서 그 작가분께 저작권 그 출처 표기하면은 이제 일부 페이지 발췌해도 된다는 아, 답변을 들었고요. 네, 그래서 네네네. 이제 알아보다가 그 케톤식이랑 어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만화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네네. 부분을 이번에 이제 교육 내용에 아, 추가해가지고 만화로 보는 뭐 뇌전증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 한국뇌전증 협회에서 이번에 그 뇌전증 일기라고 이제 작가명이 부엉이 처방전이고요. 그 부엉이 처방전 작가님이 만든 그 뇌전증 일기인데, 이제, 네, 요 인터뷰를 좀 참고하셨다. 예, 주원님도. 네. 그래서 지금 이분 그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네,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분도 이제 중학생 때 뇌전증 진단을 받고, 예, 음, 졸음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네. 뭐, 혹시 뭐 주원님이나, 예, 지금 이거 그 작성하시면서 뭐 좀, 그, 특별히 좀 더 와닿았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방금 제신쌤이 딱 집었던 부분이 그 부엉이 처방전 작가가 상처가 되었던 경험에 대해서 나눠줬는데, 중학생 때 졸음이 많이 와서 약간 잠깐 졸았는데, 뭐, 선생님이 엄청 큰 타박을 하면서, 뭐, 여기 네가 조는 이유는 약물 부작용 따위가 아니라 공부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엄청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나고 교무실로 쫓겨났다. 근데 이게, 좀 정말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많이 착안하고 좀 충격도 받아서 활동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게 뇌전증뿐만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개인의 고통이나 어떤 고통이라 하면 뭐 우울증도 될 수 있고 편하게 뭐 뇌전증이나 뭐 그런 애도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보고 싶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내 활동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뭐, 저도 좀,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제, 그, 와이프가 좀, 어떤 그런 기관, 단체, 조직에서 좀 이제 책임을 이제 져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좀 힘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뇌하수체 쪽에 물혹이 생겼다. 그다음에 또 계속 이제 좀 두통이 계속 심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하도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아까 고통에 대해 박하다는 표현이 이제 본인도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뭐 아니면 내가 그냥 힘들어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좀 쉬면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그 뭐랄까요? 이거는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좀 그런 인식도 분명히 뇌전증 인식 개선과 맞물려서 이제 좀 다양한 어떤 아픔이나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좀 필요한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년에 독서 모임을 같이 했었는데 그 난치의 상상력이라고 그 안희재 님이 쓰신 그 책이랑 그다음에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 이 두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 특히 우리나라는 아프면 안 되는 이제 어쨌든 생산 가능한 인력으로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공부 학창 시절부터 너무나 이제 그게 당연하게 돼가지고 이게 그런 맥락에서 또 뭐 은둔형 외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주원님도 활동 계획을 좀 그 짜주셨는데 그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제가 뭐 간단하게 뭐 목적이랑 적은 걸 읽어보면, 일단 그 제가 원래 공부하던 분야가 표현예술 치료이기 때문에, 네, 활동 주제가 내 안의 어둠 불러내기라고 해서 좀 뇌전증과 상관없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뇌전증 당사자의 만성적인 불안이나 사회적 고립에 공감하는 활동으로 이어갈 것인데, 네, 그 개인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희생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좀 공감하고 수용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냥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과 치부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네,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서울 가서도 나눌 그 활동 내용이긴 한데 제가 네, 커다란 낙서나 전략실조 글쓰기라고 해서 그림 그리고 뭐 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좀 무뎌지는 거예요. 그 고통에. 고통을 드러내면서 무뎌지고 쭉쭉쭉 내려주시겠어요? 이거 어차피 같이 해볼 거니까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활동을 다 해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각자의 고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게 뇌전증을 경험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일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또 고립되어 있다. 근데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는 뭔가 우울, 불안, 상실감, 애도 등과 같이 그런 거를 항상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음. 네. 그 공문을 저희가 그때 6월 16일에 이제 서울 가는 그 이제 안내문을 제가 만들어서 톡에도 공유를 드렸는데 보셨다시피 그 주원님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그 표현예술 치료 그 인문 카운슬링 학과에서 그렇게 공부를 그 하고 계셔가지고 저번에 이제 일기 때도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해봤으면 또 좋았는데 그때는 일기 활동 때는 좀 더 뇌전증에 대해서 좀 소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포플라이저 선생님들과도 이런 어떤 그 방법들을 좀 나눠보고 포플라이저 선생님들도 그 모임이나 어떤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안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이제 계획서 상에서 공유된 내용들은 좀 네, 서울에서 이제 한번 같이 이제 하거나 아니면 또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각 지역에나 아니면은 활동을 하실 때 좀, 네, 직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그, 보영 선생님, 지금 아까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주신 그 과제로 이제 가족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같이 읽어보고 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 그 24세 발달장애인 부모님의 뇌전증에 관한 인터뷰인데 그 이분은 발달장애인 아들이 있는 부모님이신 거예요? 인터뷰하신 네. 분. 발달 장애인 부모님이신데 중도에 뇌전증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이면서 저는 이제 뇌전증을 아이가 알아서 뇌전증으로 인한 지적 장애까지 와서 장애인 등록을 한 상태지만 다른 분들은 자폐나 발달 장애인인데 중간에 지금 뇌전증으로 이렇게 뇌전증이 와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네네. 장애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또 뇌전증까지 와버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장애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해서 장애 그쪽으로 해서 뭐 가리키고 치료실을 가고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좀 편하나 싶으니까 뇌전증이라는 걸 또 알게 되니까 어머니들이 좀 힘들어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좀 읽어보면 뇌전증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 경련을 해서 경대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 복용 중입니다. 주위의 뇌전증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저조차도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간질이나 질랄병이라는 안 좋은 어감도 있고 유전이란 말도 있어서 우리 가족들 위위 때까지 같은 병이 있나 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인식이 좀 좋지 않다. 지금은 뇌전증이라 불리고 간질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뇌에 전기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분에게는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아들이 자폐성 발달 장애인이라 처음에 병원 가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죠. 밖으로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 언제 증상이 나타날까 조바심도 나고 혼자 있을 때 증상이 나와서 주위에서 연락해 데리러 간 일도 번번이 일어났고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병원을 왜 가야 하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활 어떤가요? 약을 먹고는 있지만 가끔씩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가면 약을 바꾸고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하기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같은 병을 가진 자녀를 키운 엄마가 대구에 다니지 말고 서울에 가보라 하지만 아이의 특성상 멀리 가는 걸 싫어하고 이해를 시키기에 저도 소모가 너무 많아서 잘 지켜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하거나 좋아졌으면 하나요? 병원에 치료하는 방법의 차이가 지방과 서울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는 하나 장애의 특성으로 병원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 지방의 의료 기술이 더 좋아져서 치료 사각지대의 장애인들이 좋은 의술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서울에만 집중되지 않는 치료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정리가 되셨는데, 뭐, 저는 부족함 없이 일단은 발달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뇌전증이란 걸 알게 된 그런 상황에서 좀, 네, 절실히 느낀 거. 그 다음에 저번에 변준철 교수님 뇌전증 관련 강의 때도 그 아이한테 뇌전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참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물 수능도라 해서 뇌전증 약을 이제 애들이 잘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설명이 참 중요한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네, 언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 최보영 선생님 인터뷰 하신 거에 대해서 뭐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거나 아니면 질문 드릴 게 있으신 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없으실까요? 네. 최보영 선생님 활동 계획서를 이제 저랑 좀 상의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최보영 선생님도 지연 선생님 마찬가지로 이번에 활동을 처음 하시면서 이제 좀 여기 계신 분들이랑도 좀 교류가 처음이잖아요. 저는 이제 칠곡군의 다음 센터랑 이제 경상북도 장애인 부모의 칠곡 지부를 알고 있어서 이제 최보현 선생님이 어떤 이제 뭐 모임과 활동을 하시는지 저는 얼추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조금 선생님께서 직접 좀 지역에서 어떤 이제 활동들이나 이제 지금 모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경북 장애인 부모의 칠곡군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장애 특성상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가지고 연대를 해서
필요한 거 활동 지원사 사업이나 아니면 주간 활동 서비스 이런 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여기 이 활동을 할 때는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어서 그 밑에 이제 선배님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뭐 필요한 특수반이라던가 아니면 뭐 바우처, 교육 바우처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으셨고 저희가 이제 애들이 졸업하고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에 대한 생각이 지금은 좀 많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자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립홈이나 이런 걸 만들어 볼까 견학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들도 개인적인 자기들의 또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 성인이 되었다고 자립을 하는 거 좋으나 그렇게 자립을 하면 말 그대로 두 집 살림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그런 부담감도 있고 누군가가 이걸 같이 해주면 조력자와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 좋을 텐데 굳이 내가 이런 두 가지 부담을 안으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많으셔서 이번에 또 저희 문화도시랑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냥 일주일이라도 한번 살아보자. 일주일에 살면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불편한 거, 또 당사자들이 불편한 일, 이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우리가 어차피 지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우리 장애인으로 아니면 발달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일주일씩 살아가는 거를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일단 집을 구하는 데부터 딱 막히더라고요. 원룸을 구해서 딱 갔는데 오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어서 지금 다시 이제 집부터 구하는 것부터 지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계획서를 어, 보고 대충 저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부모회다 보니까 부모회인데 어머니들 중에 뇌전증 가족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중복인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가족이지만 뇌전증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쪽에 부모님들부터 제가 조금씩 교육을 해서 뇌전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가족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교육이라기보다 그냥 동료 상담가처럼 그냥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워크숍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했고 우리의 증상은 어떻고 나는 이럴 때 저렇게 했다라는 거를 공유하면서 한번 활동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아까 제시님이 그 안심마을이라고 그 대구 동구에 그 거기서 이제 아까 지금 그 최보영 선생님이 칠곡에서 실험해 보시려는 그런 이제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런 어떤 주거 환경 이런 것들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안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매번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지금 진전되는 상황이 그 제시님 말씀하신 그 지금 공유주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시? 이 공유주택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 완공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살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윤문주 선생님 그 한사랑 발달장애인 뭐 자립지원센터도 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더 잘할 것 같으신데, 최보영 선생님이. 저희 성진지 견학으로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 번 안심마을 갔다 왔고요. 음,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특성상 그 동네에 이게 살아야 된다. 음, 안심마을에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 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지었는 거 하고 그 밑에 카페 있는 거하고 다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동네가 네네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꿈의 동네예요. 그 네네네. 안에서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이렇게 막 정말 그냥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던 동네 주민들이 같이 해서 하는 거라서 네. 정말 부럽다고 느끼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하기에는 조금 벅참이 있다. 그분들이 한 10년 넘게 거의 20년 정도를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는 음,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짧지만 일주일씩이라도 해보자. 너무 길게 잡지 말고 그리고 가서 너무 이렇게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온 동네죠. 안심마을. 보니까 여기서 지금 자립생활 캠프 모집도 하고 있네요. 부산에서 같이 캠프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시적으로도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음. 어쨌든 최보현 선생님은 이제 그 칠곡군 북삼읍 자체가 안심처럼 이제 되는 거를 뭐 이상적이지만 좀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사실 그 안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좀, 네. 조금이나마 좀 그 포퓰라이저 활동을 하면서도 좀 뭐 칠곡은 좀 대구랑도 좀 가까우니까 그래도 좀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나 좀, 예, 지금 저도 사실 좀 막막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좀, 네, 연결돼서 좀 잘 이뤄내면 좋을지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예, 이제 포퓰라이저로 활동하시는 그 계획에 이제 내전증도 알리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립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마을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하고 실천해보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런 거. 예, 저희 그러면은, 9시가 넘었는데요. 저희 그 오늘 좀 사정상 못 들어오신 분들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요거를 좀 잘 일단 지금 영상 기록 중인데 그거를 좀 일부 공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링크만 있으면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오늘 못 온 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좀 활동 계획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그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그 6월 16일에 그 저희 이제 서울에 이제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그 못 오시는 분도 최보현 선생님이 못 오신다 하셨었죠. 그만 못 가는 건가요? 여기서는, 예,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어, 네네. 정말 가고 싶은데 저희가 또 예. 14일 날 서울에서 또 집회가 또 잡혔어요. 예. 네, 그래 그것도 있고 또 그날 또 다른 게 또 부득이하게 또 겹쳐서 네네네.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게 네, 뭐, 또 다른, 저희가 또, 뭐지, 그 활동하면서 최종 공유회나 이제 그 중간 공유 자리들 좀 서울 말고 또 뭐 다른 일정, 뭐 또 다른, 많은 분들 되실 때 또 이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일을 공유 드리면서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날 좀 막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많다기보다는 좀, 어, 그, 또 좀 진득하게 이렇게 또 시간을 또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욕심을 내서 일단 애자이랑 뇌전증 지원센터랑 뇌전증 협회까지 가려니까 살짝 좀, 네. 저는 지금 조금 쫄리는데,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녀보고, 예, 좀 의미 있는 교류가 되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먼저 저희 그 애자이에서 모여가지고, 제시랑 미미의 안내를 받으면서, 한국 애자이가 어떤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지, 회사 소개 좀, 예, 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에자이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금 한국 에자이가 저번에 소개해드렸 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휴먼 헬스케어라 해서 회사의 어떤 이념 자체가 이제 또 회사 직원 구성원분들이 근무 시간 1%는 꼭 환자들과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예, 그것이 또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에자이에서 지금 뮤일리랑 제시 미미 말고도 다른 직원분들이 또 뇌전증이 인식해서 활동가 분들과 만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시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동화책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거 만든 부서에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시간에. 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주원님이 좀 소개해 주시는, 뭐, 이 내용이랑 저는 좀 같이 해서 네, 2시간 반 정도를 좀 잡아놨는데요. 아까 말씀 나누어 주신 그 표현예술 치료로서 이제 뇌전증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인식 개선 활동이나 자조 모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한번 우리들끼리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데 뭐 여기에 이제 뭐 좀 뭐 특별히 뭐 세팅이 돼야 된다거나 그런 그 환경이나 상황이 있을까요, 주원님은? 뭐, 빔이 되면 좋은데 없어도 됩니다. 네. 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어요. 네. 네, 있어요. 네. 네. 테이블이랑 뭐 의자는 당연히 이제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에자이에서 뇌전증 지원센터로 이동해서 뇌전증 지원센터의 그 윤지혜 환자지원 팀장님께 좀 일단 뇌전증 지원센터 소개랑 그다음에 업무 활동 연계 등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 한국 뇌전증 협회는 그 사단법인으로 이제 민간 단체라 보시면 되고 뇌전증 지원센터는 그 뇌전증 지원법 그 제정 과정에서 그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그런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전증 지원센터와 뇌전증 협회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떤 뭐 어려움이 있는지 그다음에 포플라이저와도 어떤 뭐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지 지금 이미 뭐 저번에 보니까 이제 다정님이나 선희님이나 그 뇌전증 지원센터와도 좀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네, 활동을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한국뇌전증협회로 이동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뭐 좀 마무리하는 시간, 네, 오늘 뭐 어땠는지 이렇게 감상 나누고 또 한국뇌전증협회에서도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고 그러고 예, 협회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저녁까지 이제 먹고 가면 좋은데 좀 그 근처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그리고 또 지역도 다 저마다 다르시고 해서 일단은 협회에서 마지막으로 일정 끝내고 협회에서 버스나 택시로 서울역이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동을 하시면서 네, 해산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은 요 일정으로 해주시고 그 일정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 일단 확정해 주신 분이 이제 그 조다정님과 황선희님도 포함이 되고 그 저번에 서울에서 일기 플라즈 일기 활동할 때 그 뇌전증이 있는데 이제 그 뇌전증이랑 빛이랑 시간을 소재로 이제 미술 작가 화가로 활동하시는 그 넌지 작가라고 있는데 그 이지영 이 넌지 작가님도 이날 와주시기로 했어요. 서울이라서 같이 와서 이제 좀 모임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알고 지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그 자리를 해주시고 이제 한 분 더 좀 그 요청드린 거는 저희 그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 이제 영화를 이제 지금 독립영화를 제작하려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 좀 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점심 식사는 에자이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 사실 교통비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활동비로서 이제 드리는 거에, 추후 이제 지급될 거에, 이제 그것만이 일단 있어서, 교통비 지원은, 이게 이동 간에는 사실 저희가 뭐, 여러 명이서 같이 뭐 택시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교통비는 그냥 전액 다 그냥 본인이 이제 부담해 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활동 계획서랑 6월 말에 이제 그, 취합된 내용들, 그 다음 교육 내용들 저희가 다 확인하고 활동비를 좀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얼마 40만 원 정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활동 다 끝나는 시점에 11월 달쯤에 이제 나머지 60만 원 비용을 이렇게 드리는 식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진행 중에 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뭐 저에게 혹은 이제 또 애자이 차원에서 뭔가 좀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시나 단톡방에 같이 있는 미미 윌님께 또 이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이제 좀 추가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질의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지금 네, 퍼플레저에서 만든 그 포스터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다 이제 부처 집사해가지고 붙이고 있는데, 학교에도 붙이려고, 학교에도 좀 붙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공문을 보내주셔야지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공문 보내주실 수 있는지. 네. 그 별을 만든 사람들 기관 공무원이면 되는 거겠죠? 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그렇게 그 포스터는 어떤 거 붙이시는 거예요? 이번에 포스터 신청한 거 이보람님과 그 내전증 협회에서 만든 아, 애플자의 3S. 덕선, 아, 네, 예, 예. 네, 아, 그거를, 그런 거면은 협회에서도 네, 그 협회에서 포스터를 보내주셔도, 네. 네네. 협회 공문도 필요하겠네요. 네. 음,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더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없으시면은,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하는데, 효원님,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좀, 뭐, 코멘트 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뇌전증이 뇌전증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아까 인터뷰 하신 것도 보면 뭐 뇌전증이 있으시면 온도나 습도나 그런 걸 되게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뇌전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이 말 못하면은 잠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실까요? 다들 잘 주무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러면은 단체 사진으로 찍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야심차게 만든 네, 썸네일 배경을 네, 좀 같이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연님 지금 좀 가능하실까요? 다정님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진 잠시만요. 단톡방에 있나요? 네, 지금 선희님이 아까 안내해 주셨는데 다정님 왜 저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지? 이 이게 사진, 네. 빛을 다정님 방에 불을 좀 켜보는 게 음, 어때요? 아마 어두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불을 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연님 화면에 그 네, 비디오 해볼게요. 카메라 눌러보시면 가상 배경 선택, 이거 뭐지? 선택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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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연님 잘 되게, 이거,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있나요? 너무나 크게, 지연님은 잘 됐는데, 지금 다정님이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화면과 하나가 되고 있어요, 자꾸. 네. 어? 아, 왜? 이게 혹시 머리를 이어 붙여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이대로 찍을게요. 네. 뭔가 좀 영화로, 아예 뭐지? 그, 네. 이대로요? 네. 이대로 아니, 찍는다고요? 아니면 그냥,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게,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겠다. 네. 하나, 이렇게, 옵션,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